서울경찰청이 또 김현지 실장 관련해서 또 이 사건 하나를 또 크게 만들어가고 있네요. 한미일보를 어저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김현지 실장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한미일보라는 곳이 이제 과거 이제 스카이데일리가 폐간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있었던 허겸 기자가 퇴사 후에 창간한 매체라고 하는데요. 서울청의 금융범죄수사대가 3일 어저께죠. 마포구에 이제 위치했나 봅니다. 여기 사무실하고 이제 대표 개인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겸 대표와 김영 편집인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이렇게 이제 이 한미일보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공지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거든요. 한미일보 보도는 제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단독 이재명 김현지 공동정부 조롱 휩싸인 김현지 남아 유력 정치인 빼박살까지 뭐 이란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사가 이제 일종의 이제 대통령하고 김현지 실장이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보도를 한 건데 그다음에 또 밤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또 김 실장의 자녀가 유력 정치인을 닮았다. 뭐 이런 음모론적인 내용으로 이제 기사가 채워졌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현지 실장이 뭐 결혼 전에 배가 불러서 다녔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 한미일보에서 보도를 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왕지산 간첩단으로 보는 김영지와 이재명 정권이라는 칼럼을 게재를 했는데 이건 다른 사람입니다. 정재학 칼럼니스트라는 사람이 김현지 실장을 향해서 출신은 물론 학력조차 미지의 영역에 있을 뿐이다. 일각의 추측대로 그녀는 과연 이재명의 세컨드일까 아니면 난파 간첩일까 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건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예. 허겸이라는 사람은요. 네.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언론인을 활동을 해온 사람인가 봤더니 일단은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이분은 호주하고 미국에서 아마 그쪽 현지 그 한인들을 상대로 한 매체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그 매체 이름도 한미일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이제 한국과 미국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뉴시스에도 잠깐 있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저기 한두 가지 걸려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기왕에 뭐 이런저런 걸로 이미 수사 대상이 되어서 지금 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게 지금 고발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10월에 이 국민소통위 위원장이 이제 김현 전용기 두 위원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일보는 최근 연이어 게재한 기사와 칼럼을 통해 김현지 실장을 향한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남용, 간첩 의혹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해당 기사는 사실 관계 확인은커녕 익명의 제보자와 음모론적 추측을 마치 진실인 양 포장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의 적시이자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뭐 이 주장에 100% 동의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매체에다가 쓰려면 최소한이 아니죠. 이거는 최대한의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도에 있어서 이 보도가 정말로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보도할 만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저는 뭐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이 사건을 조금 전에 이계인 총장님 사건하고 같이 묶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전혀 맞습니다. 다른 얘기고 이게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재판할 때 위법성 조각사유, 이건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사들이 판단하려면 보도한 사람이 이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 이래야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도로 취재가 됐어야 돼요. 이 불륜, 혼외자, 뭐 간첩, 뭐 이런 거 의혹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네. 근데 네. 그러려면 기사를 쓰려면 그만큼 취재를 해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대. 뭐 이렇다던데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기사가 아니라 찌라시인 것이고 그렇죠. 이런 것이 횡행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질서가 저는 무너지는 거라 생각하고요. 또 이미 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했다 뭐 이런 완전한 거짓말 했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아야 우리 보수 우파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똑같은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 우파의 어떤 지도자한테 좌파의 어떤 그 찌라시 매체가 이런 식으로 아무 근거 없이 공격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기준은 저는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려고 네, 하는데 네, 윤석열 정부 초기에 말이죠. 김건희가 줄리였다부터 그렇죠. 시작을 해서 사실은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욕적인 사실은 김현지 씨를 여사라고 부르는 게 모욕이라면 검찰총장 부인을 줄리라고 부르는 거는 정말 더 큰 모욕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과거의 이 사태들을 이렇게 회고를 해보면 당시에 또 이제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이 났었던 그 청담동 술자리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현직 의원이 국회에서 그 영상 그 매체와 연결을 해갖고 그 라이브로 보여주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그때 최소한의 팩트 체크를 했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후에는 심지어 그 첼리스트였던가요? 첼리스트가 내가 이미 그 보도가 나가기 전에 보도가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증언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했었던 거 밀어붙였죠. 아닙니까? 자 그에 대한 책임은 지금 누가 지고 있습니까?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 국무총리하고 대법원장하고 모처에서 밥을 먹으면서 넘겨주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그걸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완전한 현직 국회의원이 맞습니다. 서영교하고 배승찬하고 맞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방법 어느 수사당국도 뭐가 진척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명예가 훼손됐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장과 국회 국무총리하고 그거는 우리나라 의전 서열에서 대법원장이 3위인가요? 국무총리가 5위인가요? 4위인가요? 아무튼 그런 상황도 그냥 덮고 넘어가는 마당인데 이게 잣대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잣대니까 그래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보 보도는 명백하게 잘못된 거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보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거는 그거고 아니 오른쪽 거짓말은 왜 압수수색 대상이고 왼쪽 거짓말은 왜 방광과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의혹인데라고 아마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하거든요. 맞습니다. 김어준 씨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양산해냈지만 그렇죠. 이렇다 할 처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생태탕부터 시작해서 뻔히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정치인 사살설까지 퍼뜨렸는데 근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어준 씨가 뭐 압수수색을 당한다거나 경찰에 출두했다거나 그런 보도는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의 잣대라고 하는 것, 수사의 잣대라고 하는 것이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자 단체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편의주의적으로 언론 자유를 갖다 대고 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그 좌파 매체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뭐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뭐 출입 정지를 당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소리 높여서 그렇죠. 항의를 했었단 말이죠. 문제가 있다고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얘기를 했었다면 사실 그런 기준으로라면 그러면은 한미일보의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자유는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음모론을 퍼뜨렸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책임을 아닌가요? 져야죠. 예. 자기가 책임지고 퍼뜨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 이 매체가 보도하는 방식을 보면은 뭐뭐뭐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네. 이제 보도를 소문을 들었다 이제 그 앞에까지를 쿼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건 소문이라고 이제 그 넌지시 얘기를 한 다음에 나는 들었다. 내가 들었다는 건 팩트다. 그런데 그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는 나도 모르겠다. 그냥 그 소문을 공유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 다 법에 저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다, 뭐뭐라 카더라 이런 거 다 지금은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언론 자유의 폭들을 굉장히 많이 제한하고 어떤 사람들에겐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한이 되고 네. 어떤 사람들에겐 또 굉장히 무한대로 느슨하게. 허용이 되는 네. 이런 부분이 그 사회적 합의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당신은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다. 어떤 매체에서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규율하는 법들이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공중파 했을 경우 또 유튜브에서 했을 경우 또 개인 매체에서 했을 경우 적용되는 법도 다 다르고 또 적용되는 태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언론 자유가 100% 있는 나라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바로잡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른바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없애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면책 특권이라는 게 그 엄혹했던 권위주의 시절에 야당 의원들이 그나마 국회에 와서는 할 말을 좀 하라라는 취지로 그게 만들어졌던 그렇습니다. 건데 지금 와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장에서 자기 할 말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해놨다가 나중에 책임 안 지는 이러한 일들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의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매체들이 뭐 하고 있는 일은 이렇게 엄혹하게 또 단죄를 하고 있으니 맞습니다. 그 국민 정서가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은 그런 종류의 뻔뻔한 거짓말이나 뻔뻔한 가짜뉴스를 퍼뜨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이 정말 안면 몰수하고 완벽하게 황당한 이제 가짜 뉴스나 황당한 음모론들을 정색하고 퍼뜨리는 안민석 의원이 과거에 뭐 최순실 재산이 무슨 뭐 얼마라죠? 4조 몇 몇백 조라고 몇백 조 네. 아니었습니까? 네. 예. 그런 얘기를 한 이래로 굉장히 여러 번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더불어서 저는 불체포 특권 포기보다 오히려 이게 더 네. 면책 특권 이 발언 회기 중에 혹은 국회의원들에게 이 부분을 정말로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면책 특권만 가지고서 해결될지 저는 좀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이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가까운 것만 보면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네. 그 특검이 다 털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2차 특검으로 넘긴다는 건데 최상병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거 뭐 이종호한테 로비 받아가지고 외압 넣은 걸로 김건희 여사랑 네, 네, 네.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더 올라가면은 천안함 때부터 그랬고요. 맞습니다. 그 전에는 광우병도 그랬고요. 네. 세월호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탈원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탈원전 그다음에 지금 한일 관계 정상화 이런 것들. 자 그래 방향 바꿔서 하는 건 좋은데 자 그럼 과거에 자기들이 했었던 그 언행과 그 태도 그리고 국민들이 선동했었던 거 최소한 사과는 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지금 생각해 보니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근데 일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 그냥 거짓말 해놓고 아무 책임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정치 세력들, 이 좌파 세력들의 이런 그 DNA 태도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공감되는 네. 한숨이었습니다. 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참 그렇습니다. 자,